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새벽 3시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 대부분의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중환자실 한쪽 끝 VIP 병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부터 시작해서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그리고 한켠에 서 있는 언론인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누워있는 20살 소녀, 해밀턴 그룹의 외동딸 엘리였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해밀턴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가 흐트러진 채 그는 주치의인 로렌스 박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해온 그였지만 이런 순간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했습니다만. 그래서요? 급성 폐혈증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입니다. 이미 콩팥과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이고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렌스 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밀턴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까? 이미 전국 최고의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기계음과 심장 박동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해밀턴 회장은 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생기 넘치던 엘리의 얼굴은 지금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엘리, 해밀턴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젊은 남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또렷한 눈매와 차분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6살의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곳에 온 한의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 1년째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VIP 병실 앞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엘리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고 해밀턴 회장의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은 이미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교환학생일 뿐이었고 이곳의 치료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윤은 병실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숫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압 80, 50, 맥박 140, 산소 포화도 89%. 그의 머릿속으로 한의학 교과서의 내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열동내암 기혈양어, 신양허탈. 순간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 그는 주머니 속 작은 침구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언제나 그와 함께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도윤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야전에서 침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듣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도윤아, 침 한 자루가 때로는 수술칼보다 강할 수 있단다.
하지만 그건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야. 복도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도윤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윤의 조용한 목소리가 병실 안의 대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호원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이곳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한의학과 학생입니다. 로렌스 박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학생이 여기서 뭐라는 거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을 제가 치료해 볼 수 있을까요?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로렌스 박사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을 찾는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윤은 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의 찬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렌스 박사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침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 넘게 응급실을 지켜온 그에게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의학을 신봉하는 그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에요.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는데 학생이 침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로렌스 박사님,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물론 제가 학생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한의학은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의학입니다. 수천 년? 로렌스 박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저으며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장인 메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병원이에요. 정식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턴 닥터 존슨도 거들었습니다. 더구나 침술 같은, 죄송하지만 그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회장님, 로렌스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도 포기했잖습니까? 해밀턴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로렌스 박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무모한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의 맥상과 증상을 종합해보면 한의학적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맥상? 젊은 레지던트 하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맥박의 상태를 통해 환자의 내부 장기 상황을 파악하는 진단법입니다.
도윤은 엘리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박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환자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진맥만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병원에서 치료할 권한이 없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병원에도 대체의학 관련 규정이 있을 텐데요. 그 절차에 따라 임시 치료 허가를 요청하겠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는 실제로 특수한 경우 대체의학 치료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허가는 저는 한국에서 정식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그 서류들을 받아보았습니다. 한의사 면허증, 대학교 졸업증명서, 이곳 병원의 교환학생 신분증명서, 서류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발급된 것들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라고 해도 여기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도윤의 질문에 로렌스 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과 담당 의료진의 동의, 그리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리위원회 승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해밀턴 회장이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겁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동의와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임시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로렌스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해밀턴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제가 집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 질 수 있는 책임이 아니에요. 메리 간호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해지면 우리가 다시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해밀턴 회장과 로렌스 박사 사이를 오갔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호흡도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해밀턴 회장의 질문에 로렌스 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길어야 몇 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해밀턴 회장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회장님, 로렌스 박사가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 보겠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과정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걸 문서로 남겨야 해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병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엘리를 살려내겠다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새벽 4시. 병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침구 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가죽 케이스 안에는 다양한 길이의 은침들이 차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와 의료진들은 병실 한쪽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침을 소독하셨나요? 메리 간호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윤이 소독용 알코올에 적신 거즈로 침들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미국 병원의 위생 기준에 맞추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해밀턴 회장은 딸의 침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엘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피부 아래로 미약한 맥박이 전해졌습니다. 총구맥. 너무 약하다. 도윤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엘리의 맥상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맥이 빠르면서도 힘이 없고 때로는 끊어질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밀턴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다른 손목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의 경동맥 부위까지 확인했습니다. 양손의 맥상이 다릅니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로렌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기혈순환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특히 신장과 심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요. 도윤은 엘리의 혀와 눈의 상태도 살펴보았습니다. 혀는 창백하고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위급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해밀턴 회장의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은 침구 케이스에서 가장 얇은 침을 꺼냈습니다. 0.25mm 굵기의 은침이었습니다. 어디에 놓을 예정입니까? 로렌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먼저 백회열과 인당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이 엘리의 머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머리에 침을 놓는다고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도윤은 엘리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젖히고 정확한 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혈자리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침이 백회열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박수가 140에서 135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네요. 젊은 레지던트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두 번째 침을 인당열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소 포화도가 89%에서 91%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메리 간호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윤이 이번에는 손목의 신문열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의 기능을 돕기 위한 처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갑자기 심박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모니터의 숫자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135, 120, 100, 85. 뭔가 잘못됐어. 로렌스 박사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침을 빼세요. 지금 당장. 잠깐만요.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된 반응입니다. 예상된 반응이라고요? 환자가 위험해지고 있어요. 심박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80, 75, 70. 간호사들이 응급약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해밀턴 회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겁니까? 도윤은 엘리의 맥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맥의 힘은 오히려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로렌스 박사가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즉시 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박사님, 도윤이 로렌스 박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중단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건 당신 추측일 뿐이야. 로렌스 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박수가 68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0, 75, 80, 85.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있어요. 85에서 90으로. 산소 포화도도 94%까지 올랐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이제 뜸 치료를 하겠습니다. 도윤이 작은 쑥뜸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것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소중한 재료였습니다. 뜸이라고 하시면 몸에 열을 가해서 기혈순환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도윤이 관원혈과 기해열 부위에 작은 쑥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습니다. 은은한 쑥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도윤에게 어릴 적 할아버지의 한의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체온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5.8도에서 36.2도로. 엘리의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따뜻해지고 있어. 로렌스 박사와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의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침과 뜸의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었고 저하되었던 장기 기능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윤이 더 굵은 침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족삼리와 삼음교에 침을 놓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엘리의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엘리의 팔다리가 불규칙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위험해요. 로렌스 박사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즉시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도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왜지? 분명히 맥상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는 다시 엘리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맥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도윤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때로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일시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단다. 그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과감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새벽 5시 45분. 엘리의 경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그녀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경련의 양상을 보니 단순한 악화가 아니라 몸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 즉시 치료를 중단하세요. 로렌스 박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환자가 위험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 경련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경련의 원인이 뇌신경 손상이 아니라 기혈순환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도윤이 엘리의 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힘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 추측이잖아요. 메리 간호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윤이 침구 세트에서 특별한 침을 꺼냈습니다. 일반 침보다 굵고 끝에 작은 정극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것은 뭡니까? 로렌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전침입니다. 침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가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도윤이 작은 전침기를 연결했습니다. 만약 제 진단이 틀렸다면 전침 치료 후 즉시 경련이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맞다면 오히려 안정될 겁니다. 해밀턴 회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실험을 우리 딸로 할 수는 없어요. 실험이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배운 한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치료법입니다. 로렌스 박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만 더 해보십시오. 10분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조건 중단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침을 엘리의 태충혈과 합곡혈에 놓았습니다. 간 기능과 전체적인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혈자리들이었습니다. 전침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미세한 전류가 침을 통해 엘리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처음 2분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련은 여전했고 의료진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3분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련의 강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련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5분 후 엘리의 경련은 거의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의 호흡이 더욱 규칙적이 되었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95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보고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96%까지 올랐어요. 로렌스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도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도 넘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도윤이 엘리의 발목 부근 삼음교열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메리 간호사장이 외쳤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급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야 들려? 하지만 엘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침을 용천혈에 놓았습니다. 발바닥 한가운데 있는 혈자리로
의식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침이 들어가자마자 엘리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로렌스 박사마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침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침기의 강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갑자기 엘리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엘리야. 해밀턴 회장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아빠. 엘리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엘리야, 정말 엘리구나.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로렌스 박사조차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로렌스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폐혈증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도윤은 조용히 침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물 주세요. 엘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엘리가 조금씩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염 수치는 어떻습니까? 해밀턴 회장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어요. CRP 수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현대의학이 병을 직접 공격한다면 한의학은 몸의 자연 치유력을 돕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 회복 속도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도윤이 침구 세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가장 좋은 보답입니다. 도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가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해밀턴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저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창한 건 아닙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같았을 뿐이죠. 새벽 7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엘리는 안정된 호흡으로 잠들어 있었고 모니터의 모든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야. 그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 하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엘리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도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도윤이 병실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젯밤 일이 꿈 같아요. 엘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목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규칙적이고 힘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며칠은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엘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환자분이 젊고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던 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윤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병실 밖 조용한 라운지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마음은 접어두세요. 도윤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밀턴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바로 그때 로렌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감염 지표들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정말입니까? 해밀턴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회복입니다. 로렌스 박사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의학을 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도윤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학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렌스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도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현대의학의 정밀함과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서로 배워가면 되겠네요. 로렌스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의료진들에게 한의학에 대해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해밀턴 회장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저에게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동서의학통합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센터장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하지만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것은 그 어떤 의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어요. 해밀턴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어젯밤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료진들의 반대,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엘리가 눈을 떴을 때의 기쁨.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세요. 세 사람이 병실로 돌아갔을 때 엘리는 간호사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엘리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메리 간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위험했었다면서요? 응, 아주 위험했지. 해밀턴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졌어. 엘리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전혀요.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제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야전에서 침술로 많은 생명을 구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멋진 할아버지시네요. 엘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셨으니까.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로렌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내겠습니다. 해질 무렵 도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관심과 감사 인사들로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서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윤아, 어떻게 지내? 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할아버지 산소에 꽃 좀 놓아주세요. 갑자기 왜? 그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오늘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니? 도윤은 어젯밤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할아버지 손자야.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전화를 끊고 도윤은 다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 하나의 생명을 구한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의학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 도윤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의학은 국경도 편견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